콜드 리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다고 했죠? 콜드 리딩이 뭐냐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남자 같은 여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려면 일단 그 사람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 배경은 결국 인지죠. 인식. 여러분 지금 경기가 안 좋다 좋다라는 건 팩트죠. 근데 이 팩트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나의 현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그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라는 것도 내 입장에선 쌀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선 비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해답은요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라 고객의 머릿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클라이언트의 머릿속에. 콜드 리딩의 반대를 핫 리딩이라고 그래요. 핫 리딩. 핫 리딩은 뭐냐면 자기가 직접 분석을 해서 자기가 찾아내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의 말을 계속 여러분이 맞다는 증거를 세워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걸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다라는 게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반지가 보이죠? 뭐가 보이세요? 저는 손 등이 보여요.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죠? 누가 틀려요? 둘 다 틀렸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화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내가 대화를 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을 형성을 해야죠. 그럼 내가 이분이 보고 있는 걸 봐야지. 그럼 내가 이렇게 봐야지. 그러면 이분이 뭘 보고 있는가를 콜드 리딩 방법으로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본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습득하고 뭐 하는지를 알아서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꾸진 않는다고요. 자, 그럼 이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양을 몰 때도요. 어떻게 몰아요? 이렇게 몰죠? 왕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가죠. 왕 하면 이렇게 가죠. 왕 하면 이렇게 가죠. 즉 상대방의 리액션이 뭔지를 알고 내가 말을 걸어놓는 거야. 즉 아까 첫째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걸 합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입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왕을 배치시켜 놓는 거라고요. 이게 콜드 리딩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구사하면 자 그럼 볼게요. 콜드 리딩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누가 많이 있느냐? 일단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분 컨설팅을 하려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잡아야죠. 여러분 어떤 입장이 있어야 돼요? 고객의 입장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야죠. 일단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공감은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동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의견을 무시할 수밖에 없거든. 그쵸? 근데 공감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클라이언트가 요새 매출이 되게 떨어졌죠. 그러면 가가지고 여러분이 저희 회사도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공감되죠. 근데 여러분이 저희 회사는 요새 부쩍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요. 놀리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거는 공감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대화의 기법이에요. 여러분의 아이가 아버지 저 가출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사장님은? 죽을래! 그렇죠. 여러분 이게 콜드 리딩 법을 아시면 말이 바뀐다는 게 일단은 여러분 걔가 가출하고 싶어요. 걔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너 나가라고 했다고 하면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가출하는 거죠. 그 문제 안 됐죠. 분명히 아버지는 나 가출하는 거 원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내가 뭘 준 거예요? 자극, 갭을 준 거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원치 않으니까 아버지가 그래 이제는 네가 독립할 때가 됐다 하면 뭐예요? 문제 없죠.
그때 여러분 얘는 갭을 준 거야. 왜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라고. 어쩌면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는지도 몰라. 걔의 본질적인 이유는 어쩌면 아버지 대화 좀 해요. 이 얘기인지도 몰라. 근데 버럭 화를 내버리면 뭐예요? 그건 좋은 컨설트가 아니지. 그러면 아들은 이렇게 말해. 우리 아버지는 뭔 말을 해도 뭐예요? 대화가 안 돼. 근데 여러분은 그럼 그 아들한테 대화를 끌어내. 결국 답은 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다고 했죠.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자기가 생각한 솔루션과 여러분이 생각한 솔루션이 비슷하죠. 그럼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르죠. 그럼 뭐예요? 이게 얘기가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 저 가출하고 싶어요. 왜 가출하고 싶지? 이거는 어때요? 공감이 돼요? 동감이 돼요? 이건 마치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죠? 공감을 만들어 보라고요. 공감.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아버지 가출하고 싶어요. 야, 내가 네 나이 땐 정말 많이 가출하려고 그랬었다. 그리고 난 실제적으로 가출도 했었어.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일단 공감이죠. 아버지도 가출하셨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럼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뭔가 대화의 포문이 열리는 거야. 근데 나는 옛날에 아버지가 하도 짜증나서 가출하려고 했었는데 넌 왜 가출하려고 하냐? 저도 비슷해요. 이유는. 그럼 내가 그렇게 너한테 짜증나게 하지? 그러니까 저도 이러면서 뭐야? 문제를 계속 유도해 내가는 거야. 고객들이 말을 안 하니까 뭐예요? 계속 말을 엮어주려면 공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려면 여러분 제가 말했죠. 여러분이 뭔가를 말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영업 스킬 쪽에 조금 나오는데 셔틀티.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설득을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의 말보다 더 의중을 많이 두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행동이에요. 행동을 더 많이 본단 말이야.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를 줘요. 셔틀티라는 의미가 뭐냐면 미묘하게 뭐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심리학에서 증명된 방법인데 여러분이 할부가 있고 일시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일시불이겠지 아무래도.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시불로 해주시면 뭐 2% 싸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베네핏이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면 셔틀티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 개를 딱 갖다 놓고요. 여러분이 1년 일시불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있죠. 그럼 그쪽으로 될 확률이 되게 크다고요. 사람들은 모호한 상황에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를 때 뭐예요? 은근히 누군가의 가이드라인을 필요하는데 이거를 하세요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 위에다가 손을 까딱까딱 하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말한 건 아니죠. 근데 그거를 시그널로 받아들인다고. 왜 그렇게 미묘하게 설득을 할까요? 여러분 강의를 할 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더 많이 설득하는 건 눈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다는 의미를 자기가 알아. 이걸 시그널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굳이 어렵게 할까요? 자기가 선택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강화하기보다는 뭐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PT 할 때도요. 이게 셔틀링이라는 걸 많이 써요. PT 할 때도 여러분이 앞에 나가서 PT 할 때도 이 제품이 중요합니다라고 할 땐 이게 정말 저희 회사에서 내놓는 제품, 정말 잘 나가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좋은 게 뭐예요? 많은 고객들이 이 제품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죠? 특히 이 제품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채택하고 계시죠. 이 얘기는 의미하는 게 있거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 제품은 대기업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맞습니다 하면 설득이 반이 잘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가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하도록 배경 메시지만 던져놓는 거지
여러분이 걔가 말하는 걸 대변해버리면 이미 재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혹은 제품이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세 개를 가져갔어. 근데 이걸 팔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이제 보여줄 때도 그 제품을 얘기할 때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요, 그게 의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할 때는 뭐예요? 그 등을 돌려버려도 돼요. 이걸 셔틀링이라고 말을 해요. 미묘하게. 왜 여러분, 미묘하게 힌트를 주는 게 더 설득력이 높아지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요, 의식적으로 이걸 추천하자. 이거 정말 저희 회사에서 이거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얘기를 방어해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은 안 믿어. 그 순간 에너지를 의식으로 다 끌어오는 순간 뭐가 빌까요? 잠재의식이 비어. 여기는 무방비 상태고요. 여기는 방어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격을 어디로 해야 돼요? 여기로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서브머린 광고? 잠재의식 광고라고 들어보셨죠? 영화를 볼 때 그 코카콜라 슉슉슉 집어넣는 거 끝나고 나니까 뭘 한다고 했어요? 아 콜라 먹고 싶어 이런다고 하죠. 그게 금지되어 있어요. 하면 안 돼요. 왜 금지되어 있어요? 이게 왜 금지가 되어 있냐면 소비자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광고예요.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역으로 해석하면 효과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뭔 말하는지 다 알아. 그런데 뭐야? 예를 들어, 다리를 떨고 있거나, 그죠? 어디를 하고 있거나, 거기다가 자기가 못 본 의미에다가 훨씬 더 의미를 많이 둬요. 그리고 끊임없이 뭐를 해요? 자기가 의미를 캐치하길 바래. 그거를 역이용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를 알고 힌트를 해석하라고 내가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셔틀링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셔틀링. 자, 즉 그냥 산다고요, 사람들은. 자, 여러분 더블 바인드라는 거 그건 뭘까요? 더블 바인드라는 거 보세요. 고객이 원하는 말을 내가 끌어다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걔가 뭐라고 말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는 뭐뭐은행의 지점의 뭐뭐라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난달 저희 쪽 전산오류로 고객님 계좌에서 30만 원이 인출됐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까지가 문제죠. 그렇죠? 지금 곧 입금해 드리려고 하는데 계약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전화 드렸습니다. 그럼 대부분 이렇게 나온다고요. 계약 번호요? 계약 번호 다 모를 테니까. 그럼 이렇게 말한다고. 아, 네, 계약 번호가 생각이 잘 안 나시면 비밀번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어요. 몇 번이에요. 이게 바로 전화로 하는 사기의 기본 방법이죠. 사람들한테 모르는 정보를 알려주고 나 몰라. 그러고 나서 뭐야? 그러면 이것도 돼요 하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뭐야? 일단 말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뭐야? 내가 뭔 말을 해줬지? 이게 바로 보이스 피싱이라는 기법에 여러분 보이스 피싱이 얼마나 잘 먹히면 이만큼의 문제를 낳겠어요. 그쵸? 기가 막히게 먹힌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배경말을 계속 뿌려놓는 거야. 그게 컨설턴트의 기본이라고요. 더블 바인드가 뭐 이런 거 보세요. 상대방이 노를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노를 못할까요? 뭐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맞는 말만 예? 맞는 말만 한다. 그걸 바로 예스 세트라고 말해요. 이런 거 처음 만났을 때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날씨가 좋으니까 예 그러네요. 아우 오늘 옷이 참 멋있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나 뭐 갈까? 이렇게 예스를 계속 하다 보면 갑자기 노하기가 뻘쭘해져요. 그런 게 예스 세트 질문법이라고 말을 해요. 무조건 그래서 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일단은 괜히 시작하는 대화가 뭐냐? 식사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죠. 날씨가 좋네요.
야,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놀러 가야 되는데 계속 뭐예요? 예스가 할 만한 걸 물어봐. 계속 긍정을 심어놓으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일단은 예스로 갈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요. 노로 갈 확률이 되게 커요. 예를 들어 예스를 받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서성주 씨랑 데이트를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오늘 시간 좀 있어요? 그럼 대부분 없는데요?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그걸 이미 생각한 거야. 분명히 없다고 말할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해. 간단하게 차라도 한잔. 아니 정말 시간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럼 언제쯤 시간이 될까요? 그럼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건 뭐예요? 의향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식사할까요? 오늘 술이나 한잔 할래요? 그러면 사람이 이래. 저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에이 그럼 간단하게 차라도 한잔 드시죠. 이러면 차라면 뭐 이건 뭘 이용하는 방법일까요?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일단 거절을 하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낮은 요구를 해버리면 미안해서 그 정도야 뭐. 오케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옛날에 라면 파는 광고가 있었는데 이런 기법을 되게 이용해서 히트친 거예요. 어떤 안성탕면인가였을 거야. 그 광고를 쭉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안성탕면을 드실 때 계란을 먼저 넣으시고 면을 드십니까? 면을 넣고 계란을 드십니까? 그거를 올려주세요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얘기한 광고가 옛날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야, 씨, 내가 계란을 풀고 라면을 푸나? 라면을 풀고 계란을 푸나? 오케이? 그리고 나서 먹어봐. 한번 해봐. 예를 들어 라면을 먹을 때 되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예요? 안성탕면을 먹을 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 했죠? 아젠다를 뭐예요?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해서 뭘로 바꾸는 거예요? 살 수 있냐 없냐로 바꾸는 것처럼 휙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성탕면을 먹는다라는 건 자기가 뭐예요? 쉽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콜드 리딩법이에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할지 알고 뭐예요? 미리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라포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상대방과 이렇게 고급적 대화를 하려면 라포르가 심리학 용어인데 그 사람과 나와의 뭐예요? 신뢰도가 있어야죠. 자, 아까 우리 차장님 물어봤죠. 신뢰도가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어질까요? 술을 먹어도 되죠. 술을 먹으면 이제 친해지고 그게 신뢰도가 나오죠.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줘서 할 수도 있죠. 그죠? 저 사람은 다 알아. 어떻게 하면 다 알아요? 그런 방법이 이제 라포르를 형성해서 콜드 리딩을 하는 건데 5단계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라포르를 형성하고 스톡스필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 검색, 그 다음에 이게 대화법이에요. 줌인, 줌아웃. 여러분 이 콜드 리딩을 제일 많이 쓰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기꾼. 또요. 사기꾼 진짜 많이 써요. 또요. 점수를 하는 사람들이. 점술가, 점쟁이. 점쟁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말 안 하죠. 그건 상담가자.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야? 여러분 왜 점술가가 잘 맞추는지 아세요? 이 점쟁이들이? 유도를 잘하니까. 결국 점술가들의 노하우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질문을 잘해요. 컨설턴트 질문을 잘해서 여러분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말하고 있는지를 몰라. 점쟁이들이 점을 잘 치는 이유가 첫째 뭘까요? 일단은 여러분이 왔죠. 여러분은 일단은 내가 하나 알죠. 여러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왔겠죠. 그죠? 일단 여러분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는 알죠. 그러면 그 문제가 뭘까요? 나도 모르죠. 그죠? 근데 내가 일단은 점쟁이들은 가설을 세워. 이 문제일 거다, 이 문제일 거다, 이 문제일 거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단은 딱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 이게 설득을 한다는 게 뭐냐면 점쟁이 딱 집에 가면 가봤어요? 점쟁이 집? 가보면 뭐가 많아요? 막 이상한 막 장신구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있죠. 막 가면 막 뭐 할아버지도 있고 막 이렇게 막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그 모든 메시지가 뭘 줘요?
얘의 전문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조명도 약간 나크게 해요. 그 모든 거에서 여러분은 벌써 50% 진 거예요. 이게 바로 홈커밍 게임이에요. 여러분, 점쟁이가요, 출장 가지는 않아요, 잘. 오케이? 출장 가서 점을 치면 너무 어려워. 왜요? 주의가 이렇게 분산되니까. 여러분, 혹시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랑 연결해서 상담 받아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전화로 점을 치는 건 더 웃겨요. 제가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전화를 하자. 그러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점뭐뭐닷컴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는지 아세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면 1번, 애정에 문제가 있으면 2번, 뭐에 문제가 있으면 3번, 애정에 문제야, 3번. 띡 눌렀어요. 나이를 눌러주세요. 27살. 예를 들어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와요. 그럼 답 다 말했죠? 애정의 문제고 27살 하면 결국 거의 대부분 이거죠. 딱 하면 얘가 이런다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건 상담소고. 딱 이런다고요. 여자친구랑 헤어지셨군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말 다 했잖아. 그렇잖아요. 왜요? 27살이 결혼할 이유도 있겠죠. 그죠? 그렇잖아. 결혼할 이유도 없겠지만 결혼 안 할 확률이 크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걸 얘가 먼저 말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신뢰감을 만들어진다고. 와, 진짜 점등이다. 그런 게 바로 콜드리딩법이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말을 하고 나서 뭐예요? 자기가 말한지 기억을 못해. 제가 5분 전에 무슨 얘기를 했죠? 기억을 못하거든. 그죠? 남는 건 뭐예요? 와,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구나. 재밌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라포르를 구축해라. 일단은 신뢰를 많이 구축해야 되는데, 신뢰를 구축하려면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좋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건 뭐예요? 제 고민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공감되죠. 근데 네가 알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공감되죠. 근데 네가 알고 있는 걸 말 안 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럼 뭐가 나와요? 공감대 플러스 전문성도 나오죠. 이게 뭐냐면 스톡스필이라는 방법을 써요. 일단은 보세요.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마치 말을 해요. 너의 문제냐. 이게 스톡스필이라는 방법이 뭐냐면 스톡이라는 말이 뻔한 스필이 이야기라는 뻔한 이야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간 스포츠 보면은 쥐띠는 뭐고 먼띠는 뭐다 멋띠라는 게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거 꼭 보죠.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한 일을 가지고 거기다 맞추지 않아요? 그거를 보고 내가 됐나 안 되나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이렇게 보자. 진짜 오늘 서쪽에 귀인이 왔던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이 뭐야?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쥐띠는 오늘 금전적 불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전 국민의 쥐띠들은 다 손해를 보는 건 아닐 거야. 그죠? 근데 왜 정확히 500원 손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말 안 할까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끼워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전적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어떤 거를 필요가 없는데 사 먹었어요. 그것도 금전적 손해죠. 딱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 그것도 금전적 손해죠. 그죠? 이게 뭐야? 이거를 보고 자기 삶을 거기다 자기가 맞추는 거야.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야, 이거 맞네. 그게 바로 스톡스필 방법이에요. 점쟁이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요새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이런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요. 성격이, 제가 한번 맞출게요. 차장님은 성격이요. 평상시에는 되게 차분하신데,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으면 발끈하는 성격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볼까요? 서정주 씨는 평상시에는 되게 차분하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통한다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가끔씩 그렇게 화를 내시고 나셔서는 자기가 화세 낸 거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시죠. 이거 다 통한다고. 그죠? 다 통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렇게도 말한다고요.
지금 요새 일이 잘 안 풀리시죠? 일이라고 말했잖아.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예. 이미 그것 때문에 왔잖아. 그죠?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차장님 사주에 고양이가 있어요. 혹시 고양이를 키우시나요? 근데 사주에 고양이가 있어요. 주변 아는 사람 중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제 언니가 고양이를 키워요. 그것도 4마리나요. 그분이 악연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끼워 맞추는 거잖아. 고양이를 안 키우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라고 해야지. 사주에 개팔자가 있네요. 혹시 개를 키우시나요? 저 안 키우는데요? 그럼 주변에 어떤 지인이 개를 키우시는데, 누가 키우신가요? 하면, 생각을 막 맞춘 생각하고 본다고, 그죠? 제 사촌형이 개를 키웁니다. 사촌형이, 요새 최근에 사촌형이랑 부딪히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기서 최근이라고 말하죠. 그죠? 최근은, 어제도 최근이고, 1년 전에도 최근이야. 근데 한 번이라도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안 부딪혀? 그죠? 그러면서 뭐야?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스톡스빌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땐 라포르가 형성이 되면 이미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이야말로 스톡스필을 정말 잘 쓴 책이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제자가 물어보자. 언제 오시겠나니까 그가 뭐라고 말해요? 도적같이 오겠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그죠? 정확히 말을 안 해주죠. 왜요? 그렇게 말하지. 성경은요 모든 걸 애매하게 말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사람한테 성경을 읽으면 자기 얘기하는 것 같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요? 모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누구의 코테르니 누구죠? 헨리의 성이 와가지고 한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멸망설. 노스트라무스. 네, 노스트라무스를 봐도 뭐예요? 모호하게 얘기해냈단 말이야. 그럼 뭐야? 커버러지가 되게 넓거든. 그러면 일단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저 사람이 알고 있다면 공감대 플러스 뭐예요? 나름대로 전문성 아니면 뭐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꽤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의 뭘까요? 너무 그러면 무서워하고요. 약간의 뭐예요? 좀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차장님이 딱 서비스를 했는데 안 팔어. 그러니까 안 바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바꾸면. 네트워크 장비를 안 바꿔. 그러면 나중에 망가지면 불러주세요. 이래도 되죠? 그죠? 그거는 뭐예요? 아무 대화가 안 남은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해도 돼. 이게 이제 스톡스피드라는 거야. 조만간 네트워크 장애가 곧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래요? 그때 문제가 되시게 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거니까 그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네트워크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미리 뭐예요? 이걸 프레딕트라고 말을 해요. 내가 예언을 해버린 거야. 그럼 나중에 가다가 딱 망가졌죠? 그럼 누가 생각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망가진다고 했는데 진짜 망가지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 때도 안 되면 다음에 기회 주십시오. 아마 이런 거예요. 분명히 이 문제가 지금 인식을 못하는 거지만 이 문제가 확실히 회사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곧 현실화됐을 때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문제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뭐야? 마치 그러니까 오늘의 일간지처럼 여러분이 뭐야? 쭉 던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컨센서스를 잘 만들어낸다고요. 자, 그럼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이 4가지를 물어봐요. 인간관계, 금전, 꿈, 건강. 이 모든 문제는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저는 건강이 안 좋습니다. 딱 왔어요. 차장님이 왔어요. 딱 일단 때려 맞춰야지. 그죠? 나이가 딱 있으니까 아마 대부분 꿈일 확률이 커.
자, 요새 목표를 이루셔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했더니, 예,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만약 그러면 일단은 내가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요새 하는 일마다 조금 꺼끌꺼끌 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그쵸? 실제적으로 제가 그래요. 요새 차장님이랑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회사를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계속 말한다. 그럼 나는 뭐예요? 그 말을 이렇게 토스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드 리딩의 방법은 내가 말을 조금 하고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컨설턴트도 똑같아요. 질문을 잘하고 걔가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끌어내는 게 콜드 리딩 방법이야. 사람은 말하고 싶어요. 자기 얘기를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 한 자기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딱 왔어요. 차장님 오셨는데 요새 목표를 이루셔서 참 많이 힘드시죠? 했더니 저는 목표가 아니라 요새 몸이 안 좋아서 왜 안 좋은가 때문에 왔는데요. 이러면 나 틀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게 말한다고요. 지금 건강의 문제가 왜 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목표를 이뤄서 건강이 나오신 거예요. 지금 건강을 잡으시려면 지금 뭔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뭐예요?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하면서 지가 자기 얘기를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요 문제와 요 문제와 요 문제와 요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건강이 안 좋으면 꿈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금전에 문제가 생기고 금전에 문제가 생기면 와이프랑도 문제가 생긴다고요. 와이프제가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회사의 일이 잘 안 돼. 그렇죠? 어디를 들어가도 뭐예요? 다 나오는 출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주민. 일단은 모든 사람의 공통되는 거 있죠. 여러분 컨설팅 업무를 하다 보면 이 회사의 문제가 저 회사의 문제고 저 회사의 문제가 이 회사의 문제야. 그러지 않아요? 네트워크 문제가 되면 어디나 문제가 똑같은 데도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언제나 맞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뭐예요? 일단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뭐예요? 주민 이렇게 뭐예요? 일단은 묻고 들어가면서 점점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좁혀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딱 형성이 됐죠. 그럼 뭐예요? 이제부터 줌 아웃 넓혀나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본다면 보세요. 이거는 예시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럼 셔틀 네거티브와 셔틀 쿼스천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러분 또 하나의 기법을 알려드리면 그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 만약 서정주 씨가 클라이언트를 만났는데 이번에 3천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하는지 5천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자. 이벤트를 하는데 한강에서 이벤트를 할지 목동에서 이벤트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도 모를까요?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요. 전혀 모르면 일을 못 시키니까. 근데 서정주 씨가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한강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목동에서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하나도 안 프로페셔널해 보이죠. 다 나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한강에서 하실 생각 있죠? 하면 아니요. 저희는 목동에서 할 생각인데요.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하면 나의 프로페셔널은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프로페셔널의 내 흠집은 안 먹으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컨설팅 할 때 답을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물어보는 방법으로 많이 쓰인다고요. 이걸 셔틀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이렇게 물어봐요. 대표적인 문서가 방법인데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서정주 씨가 클라이언트랑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한강으로 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럼 걔가 네,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목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저희 회사도 그래서 목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모르겠죠? 아니겠죠?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한강에서 하시는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한강에서 합니다. 제 생각이 맞았군요. 그래서 됐죠. 그러니까 모를 때는요, 셔틀 네거티브 형식으로, 이게 뭐냐면 더블 부정문 질문이에요.
더블 부정문으로 물어보면 질문이 안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장비를 고치려는지, 지금 고치려는지, 나중에 고치려는지 몰라.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 고치시는 건 아니시겠죠? 네, 지금 고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6개월 후에 고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6개월 후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 벌써 이미 다 알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6개월에 하실 거예요? 지금 하실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도 컨설팅적이지 않죠? 이건 완전히 뭐예요? 일이 시켜야 하는 것 같죠? 근데 6개월 후에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저희는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내일 방문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제 생각이 딱 맞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야, 이 사람은 뭐예요? 말 안 하지 않아도 다 알죠. 그게 더블 부정문으로 물어보는 콜드 기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죠. 이 회사가 서버를 증축시킬지 안 시킬지를 몰라. 그러면 아까 더블 부정문으로 물어봐도 됐죠. 또 어떻게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그 회사가 그러니까 홍보를 강화할지 이벤트를 강화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봐도 되고 이렇게 물어봐도 된다고요. 대기법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번에 상반기에는 이 회사에서 이벤트 전략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벤트 전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별 문제 없죠. 근데 만약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벤트 전략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럽니까? 저희 회사에서 이벤트 전략을 한다고. 저희 회사에서는 이번에 광고 전략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광고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물어봤지만 뭐예요? 나한테 흠집 받는 게 하나도 없죠.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을 깔고 들어가는 말이에요. 오케이? 진짜 이걸로 많이 해요. 제가 입찰을 할 때 컨셉을 못 잡겠어요. 이번에 컨셉이 뭐 글로벌인지 이노베이션인지 잘 모르겠어요.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서. 그러면 차라리 뭐 하는 게 좋아요? 물어보는 게 나아요. 근데 물어볼 때 죄송합니다. 이번 컨셉이 글로벌입니까? 이노베이션입니까? 이러면요. 아니, 그것도 지금까지 모르고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뭐 바빠서. 프로페셔널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한다고요. 글로벌로 글로벌이 컨셉은 아니겠죠? 맞습니다. 글로벌입니다. 아, 제 생각이 정확히 맞았네요. 그죠? 혹은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이벤트 컨셉을 글로벌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럽니까? 자꾸. 우리 회사에서는, 근데 걔가 말을 안 하면 뭐예요? 계속 뭐예요? 걔가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는 그 후에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미끼형 질문을 계속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도 아마 클라이언트랑 대화할 때요. 여러분이 정말로요? 진짜 그렇습니까? 이렇게 추임새만 주면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런 경험이 있을 거야. 제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될 필요는 있겠냐마는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실은요 하면서 뭐예요? 자기가 다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뭐예요? 이런 말 한다고요. 가끔 오프 더 레코드로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하루 후에 만났죠. 그럼 걔가 자기가 뭘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오직 하나, 저 사람한테 많은 정보를 줬다라는 것만 기억이 안 나. 오케이? 그게 바로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즉 여러분 아까 이거 제가 사례 얘기해 드렸고 셔틀 퀘스천 은근슬쩍 물어보기예요. 오케이? 은근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혹시 이 네트워크가 이게 문제인데 혹시 다른 문제로 짐작하는 건 있습니까? 하면 설마 이게 우리 회사에서 뭐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거일 수도 있겠죠. 라고 하면서 뭐예요? 은근슬쩍 걔가 더 잘 알고 있어. 근데 상담의 형식이 아니라 뭐예요? 은근히 알고 있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바야흐로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내뎌야 할 때가 도래하였다는 계시가 나왔어요. 딱히 짐작가는 곳이라도 있나요? 실은 제가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 아프더라도 지금 사귀는 사람과 헤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이미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말을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질문법이 좋아야 되죠. 자, 조금 더 얘기해보면 셔틀 프로젝트도 얘기해드렸죠. 가까운 장래에 아마 네트워크 장비가 좀 말썽을 피울 거예요. 그렇죠? 혹은요, 가까운 장래에 그 회사 기업 이미지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엔딩을 할 때는 필요하면 불러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전문가스럽게 뭐예요? 뭔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끝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는 미래를 보지만 뭐 이런 거 아무쪼록 네트워크 장비가 문제가 됐으니까 이거 하실 때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네트워크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일단은 그 사람한테 뭐예요? 약간의 의존성이 간다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조만간 한동안 소식이 끊어졌던 사람에게 갑자기 연락이 올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콜드 리딩 기법이 어디 들어가 있나요? 여기 들어와 있죠. 아까 말했잖아요. 약간 모호하게 물어보기. 조만간. 여러분, 내일이라고 말하면 틀릴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죠? 6개월 내도 6개월이 내일보다 낫죠. 그거보다 더 모호한 게 뭐예요? 조만간. 한동안. 이거는요. 이번 분기에가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랑 점을 칠 때 점쟁이들이 이런다고. 잘 들어보면 점쟁이들이야말로 말을 참 잘해요. 꽃 피는 시기가 오면 동쪽에서 귀인이 당신을 찾아올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꽃은 언제 펴요? 사시사철 피는 게 꽃이죠. 그죠? 귀인이 동쪽에서 온대요. 뭐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귀인이 꽃마차를 타고 올 거야. 꽃마차가 뭔데요? 렉서스예요? BMW예요. 모호하게 말하면서 뭐야?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예요? 아까 일간 스포츠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투영해서 자기의 상황을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껴요? 아, 저 사람 용하다. 오케이? 이게 살포시 물어보는 말투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업을 할 때도 뭐 이런 거.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잡아서 뭐예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딱 클라이언트를 만났어. 그러면 일단은 제가 말했죠. 동감할 필요는 없어도 공감이라. 문제를 꺼내기 전에 공감을 하세요. 예를 들어 딱 봤는데 나랑 나이가 딱 비슷해. 애가 있으시죠? 애가 있겠죠. 대부분. 아, 우리 애가 이번에 초등학교 와가지고 말썽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고, 애들이 다 그렇죠. 저희 애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면서 뭐예요? 일단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렇게 하면 신뢰가 구축이 돼요. 그렇죠? 일단은 공감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일단은 카테고리 안에서 일단은 네트워크나 뭐 있죠. 그러면서 일단은 좋은 게 뭐냐? 일단 칭찬을 퍼붓는 거예요. 야, 그동안 그래도 상당히 네트워크 관리를 참 잘하셨네요. 이 장비를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하셨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일단은 칭찬으로 칭찬을 해놓을까요? 칭찬을 많이 해놓으면 방어망이 무너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문제의식을 제가 뭘 하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셔틀 네거티브로 물어보는 거야. 아, 저 회사에, 어떤 회사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바꾼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팔고 싶은 거야. 삼성전자에서는 이거를 바꾼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던데 귀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삼성전자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저희 회사도 그렇지 않아도 이거에 대해서 뭐가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그럼 뭐 여러분 하나 얻어낸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제가 좀 좋은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 드릴까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너무 고맙죠. 아마 조만간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 먼저 대응 방법을 생각해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짧은데 네트워크 이렇게 장비 뭐 해주면서도 뭐예요? 충분하게 인프레션을 주고 가는 거예요. 요 단계를 거쳐가면. 그쵸?
자, 그래서 서비스 할 때도 마음의 입구를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을 이렇게 쳐들어갈 때 마음의 입구가 뭘까요? 은근히 사람들은 업무를 할 때 비인간적인 면을 많이 본다고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같은 동에만 살아도 엄청 친해지죠. 여러분 막 얘기하다가, 같은 초등학교 나왔어요.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 그러면요. 이건 거의 밥 먹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보면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뭐가 이렇게 공감대가 있는 거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딱 보면은 직장인인데 일단은 애가 있을 확률이 크겠죠. 또요. 남자분들끼리 하면은 뭐요? 마누라가 속색일 부분도 있겠지. 우리 와이프는 요새 와이프 때 얼굴이 별로 안 좋은데 와이프가 주말에 안 놀러 간다고 뭐라고 하네요. 참. 그건 뭐예요? 아이고 보통 와이프들 다 그렇죠. 저희 와이프는 특히 심해요. 뭐 이러면서 뭐야? 뚫고 들어가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날에. 예를 들어 뭐 교회. 그렇죠? 교회 다니십니까? 전 다닙니다. 그러면 그러시래요? 하면서 뭐예요? 그것도 뚫고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사람들이 컨설턴트들이요 일을 하면서 은근히 골프라는 취미생활을 가질까요? 위에 계신 분들은 골프를 많이 치니까. 몇 타 치십니까? 필드 나가세요? 어디 가세요? 저기 거기 다닌다. 저기도 거기 다니는데요. 이건 뭐야? 은근히 가까워진다고. 마음의 입구를 찾으시는 게 좋고. 자,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채용에는 리더십이 중요합니까? 글쎄요. 하긴 묵묵히 주어진 일만 하면서 월급이나 타가라는 직원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건 뭐야?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죠. 역시 제 판단이 옳군요. 귀사의 분위기로 봤을 때 말단 영업사원이라도 막중한 책임감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는 리더십에 관해서 자신이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강력한 리더십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뭐하고는 뭐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야? 얘가 순탄히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번 채용에는 리더십이 중요한 작용 요건입니까? 아닙니다. 책임자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이랬죠. 그러시군요. 다행이네요. 리더십이 자신이 없는 모양이죠? 자신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보다는 팀워크가 좋을수록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는 스타일이 제 스타일입니다. 뭐를 해도 맞다고요. 그죠? 여러분이 제가 아까 했죠. 미리 여러분이 판단을 내려버리지 않고 그 사람의 답을 얻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뭐요? 공감을 형성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안 친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사람이 안 친해지는 이유는 자기 색을 먼저 밝혀요. 저는 골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골프에 대한 건 나가 떨어지고요. 애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애를 안 낳습니다. 그럼 뭐야? 할 일이 뭐야? 업무 얘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안 친해지는 거예요. 자, 사교를 통해서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컨설턴트가 되려면 전문 지식 외에 또 뭐가 많아야 될까요? 잡박 다시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저는요, 초급 컨설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GQ라는 잡지 아시죠? 그런 거 같은 거 권유해요. 부자들이 뭘 좋아하고 뭐를 요새 관심이 있어야 되는지 내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 와인이 뭐가 맛있고 그렇죠?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돼. 요새 여러분 조금 잘 나가시는 분들 보면 자동차 얘기 안 해요. 뭔 얘기 할까요? 요트 얘기한다고. 요트 있어? 요트 없어? 그럼 요트가 어떻게 운영하고 뭐하는지 이게 잡지를 보면 부자들이랑 일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럼 부자들이랑 공감대 형성될 수 있는 거를 내가 할 수는 없어도 뭐야? 한 20분 정도 대화하는 데야지. 그치? 그런 건 자기 투자라는 개념이에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여러분, 가끔씩 거절을 하죠? 그치? 여러분,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경우에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저희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콜드리딩 기법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요새 어려우니까 보험 친구가 전화 오지. 야, 보험 들어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거절해요? 일단 안 받죠? 그죠? 안 받으면 뭐예요, 일단은? 내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또요. 근데 계속 받았어요. 회사로 계속 전화해요. 어떻게 하죠, 사장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뭔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뭔 말을 해야만 걔가 전화를 안 할까를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어, 전화하지 마, 이 새끼야. 그러면 전화 안 하겠죠. 전화 안 하는 대신 뭐예요? 걔한테 나쁜 임프레션을 주는 거죠. 좋은 임프레션도 주고 전화도 걔가 안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뭔지 들어보고 이걸 보내주면 그런 게 있다. 한번 우리 연습해 볼게요. 보험 좀 들어줘. 내가 요새 많이 힘들다. 요새 우리 애가 많이 아픈데 내가 이거 팔아야만 이거 될 것 같아. 진짜 우리 친구잖아. 좀 진짜 도와줘라. 야, 얼마 비싸지도 않아. 3만 원. 야, 그거 너 술 한 번 안 먹어도 되는 거 나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진짜 부탁한다. 얘 하면 야, 거절하지 말고. 지금 너까지 거절하면 벌써 10번째야. 모든 권한은 집사람한테 있다. 모든 권한은 집사람한테 있다. 야, 그 얘기는 다들 얘기하는 거다. 어떻게 3만 원도 네가 없다는 건 그건 안 한다라는 소리잖아. 아무리 힘들어가지고 보험을 해야 하고 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그래 알겠다 하지만 뭐예요? 일단 내 마음도 편하지가 않죠. 그죠? 뭔 이유를 대로 거절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보험에서 전화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트레이닝 받아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그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모든 와이프한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고요. 야, 3만 원도 없냐.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도 나 해약하고 있어. 그래도 우리가 알아온 게 어디냐. 다른 거 해약하더라도 내 거 3만 원밖에 안 되는 거 그냥 해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한 달만 넣어줘. 그 다음날 해약시켜줄게.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린 친구 아니냐? 그럼 진짜 할 말이 없다고요. 그래, 와라. 그리고 해약하기도 되게 어렵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야. 그 사람이 들어올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야, 그렇게 해줘라. 그래, 너 많이 어렵구나. 공감이죠. 많이 어렵구나. 내가 들어줘야겠다, 야. 근데 지금 내가 조금 상황이 안 좋아. 근데 내가 너 들어줘야지. 내가 안 들어주면 내 마음이 안 편하겠다. 그래, 고맙다. 내가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으니까 상황이 바로 좋아질 것 같아. 그때 내가 연락을 줄게. 꼭 내 거는 비워놔라. 자식. 힘들어하지 말고. 그러면 고맙다, 야. 상황이 안 좋다니까 말하기는 어렵고. 내가 안 들어준다고 안 했잖아요. 그죠? 꼭 들어줄게. 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또 와요. 야, 요새 괜찮아? 상황이 어떠냐?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참 상황이 아직 좀 안 풀리고 있네. 그래? 그럼 걔가 내 걱정을 해줘요. 상황이 언제쯤 좋아질까? 그래서 그러죠. 네가 전화하면 무조건 안 좋아. 네가 전화 안 와야 좋아. 그러면 두세 번 그 정도 하면 알아요. 얘가 못 들어주는 이유가 있구나. 근데 내가 분명하게 안 들어주려는 건 아니다라는 메시지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술을 먹다 보면 나중에 그런 친구들 못 만나. 나중에요. 미안해서. 만나요. 야, 요새 어떠냐? 그러면 걔가 이래. 요새 상황이 별로 안 좋아. 했더니 계속 좋아지지 않고 뭐 한다. 그러면 야, 나보다 네가 걱정이다. 야. 그렇게 풀어나간다고요. 말을 할 때. 자, 그래서 거절을 할 때. 이메일을 쓸 때도 여러분 이메일 이렇게 클라이언트한테 이메일 쓰자. 이메일 쓸 때 여러분 되게 되게 딱딱하게 쓰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요. 마음의 언어를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가 김 차장님을 봤을 때 참 저희 큰형님이 생각나서 제가 많이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렇게 콩닥콩닥 했어요. 이런 거 있죠.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말보단 귀사와 일을 하게 된다라는 말 한마디로도 저는 가슴이 너무 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훨씬 더 임팩이 강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프린트아웃보단 손으로 쓴 게 훨씬 더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 마음이 전달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전화와 콜드 리딩도 있어요. 여러분 전화할 때 너 누워서 받지? 이런 거 다 알죠? 보지도 않는데 누워서 하는 거 다 나오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말이 중요한 것보다, 보세요. 여러분 가끔씩 밖에서 어떤 영업하는 사람들 보면 이러자. 예, 사장님. 예, 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자.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저렇게 살아야 되냐? 이러자. 근데 이런 거 못 봤을걸요? 예, 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안 나와. 자세가 잡혀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말보단 태도에서 훨씬 더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요. 오케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네트워크 쪽으로 뭐 많이 그런 게 있어. 그러면 뭐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책을 들고 다녀. 그럼 뭘 줄 거예요? 이거 초급 같단 말이야. 그치? 여러분이 지갑에서 뭐를 꺼내고 뭐 할 때 가족 사진이 있어요. 싹싹 보여줬어요. 그럼 뭘 줘요? 사기꾼이 이런 거 잘한다니까요. 저 사람은 약간 패밀리 중심적이 있잖아. 그럼 뭐예요? 패밀리 사진을 이렇게 붙이고 뭐하고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도록 살짝 비춰주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차 안에 가족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요. 예를 들어 막 이런 세팅을 한다고. 차를 타고 가다가 클라이언트를 탔죠. 근데 키가 어리지 뚝 했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뚝 나와. 가족 사진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이고 하면 보통 그거 보고 해서 딸이신가 봐요. 예, 딸이 이쁘죠. 한번 이렇게 보여줘요. 여러분 미국 애들은요. 누굴 만나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족 사진을 막 보여줘요. 많이 도로라고. 왜 그럴까요? 나 되게 패밀리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짓말 안 할 것 같거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형님 뭐 하십니까? 아니면 제 형님이 지금 이 이야기에서 왜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서 낫죠. 그죠? 그런 모습도 그래서 여러분이 상사한테도 뭐 할 때도 여러분 상사 보면은 이런 거 많이 준다고요. 여러분 가끔씩 상사 방에 가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것도 있어요. 목표 달성. 의미를 뭘 주는 거예요? 목표 달성 안 하면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런 걸 준다고 시그널을요. 말을 굳이 해야 돼? 근데 어떤 프루덴셜이나 이런 데 가보면 딱 가보면 직원들이 막 이렇게 화합하고 있고 막 이렇게 막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모습 보이죠? 그걸 여러분 제3자가 오면 어떤 느낌을 줘요? 이 회사는 고객과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주는구나. 여러분 가끔씩 강의를 이렇게 선택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막 수강생들이 막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막 사진 찍는 거 이렇게 보여주죠. 이걸 뭘 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야. 여기에 들어오면 네트워크도 할 수 있고 행복하다고. 근데 여러분 실제는 뭐예요? 그거 한 번 찍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사진을 찍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런 메시지를 던져놓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콜드 리딩의 기법이라는 것이 보이고, 이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이나믹 토킹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뻔한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트워크에서 예를 들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부하가 많이 걸리시죠? 예를 들어,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당연히 걸릴 테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공감대를 끌어내는 거예요. 의사들은 이런다고요. 요새 몸이 많이 뻑적지근하시죠? 뻑적지근해요. 언제든지 뻑적지근하거든요. 제가 뻑적지근한 것 같아요. 특히 이쪽 하체 부위에서 조금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한 것 같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여러분 손에 뭐가 들어있어요? 약봉지 들려있죠. 그게 계속 뭐예요? 전문가 의견에서 툭툭툭툭 치고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런 방법도 있죠.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이 불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회사가 하는데 이 얘기 나오면 계속 얘기하면 나한테 불리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끊어버릴까요? 이런 것도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얘기하다가 이거는 뭐가 되고 뭐가 되는데 얘기를 끊어야 돼. 더 갖다가 내가 불리해. 그러면요. 이거를 이제 패턴 인터럽션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 뭐예요? 이런 것도 있다고요. 얘기하다가 핸드폰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세요. 이런 것도 있다고. 1번에다가 우리 회사 직원한테 전화가 걸려 있어요. 1번을 단축키로 눌러요. 띵. 전화 가자. 그리고 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2초 후에, 30초 후에 전화가 와요. 죄송합니다. 그럼 뭐예요? 잠깐 나가서 전화 오자. 그리고 전화 받고 들어오자. 어떤 얘기까지 나왔죠? 그럼 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간에 다른 일을 딱 집어넣어 버려서 뭐예요? 얘기를 끊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고급 한식집에 가면은요, 계속 밥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씩 나오죠. 이 왜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지 아세요? 대화를 할 때 뻘쭘하다 보면 얘기가 끊기죠. 그럼 예를 들어 냉면이 나면 냉면이 참 맛있네 이러면서 얘기를 끊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가 뭐예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엮을 수도 있고 혹은 대화를 뭐예요? 막 얘기하다가 서빙하고 딱 들어오면 얘기가 끊겨버리죠. 이러는 경우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대화에도 많이 코딩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사람한텐 말을 빨리 하거나 얘기를 처음 만났어요. 얘기를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죠. 그러면 고급 한식점에 가서 서빙하는 사람한테 미리 말하면 되죠. 빨리빨리 넣어달라고. 그러면 밥 먹는 속도도 그거에 맞춰가. 그렇죠. 제가 제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코드를 맞춰놔서 직원 하나랑 내가 1번으로 전화해서 오자. 대화할 때. 그럼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해요. 얘기가 너무 오래 끌어. 1번을 눌러요. 그럼 전화가 오죠. 제가 그쪽으로 30분 내로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딱 끊어버렸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대신 일이 나오죠. 제가 얘기를 많이 끊었네요. 아닙니다. 얘기를 하시고 나셔서 제가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까지만 한다고. 근데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가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괜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컨설턴트들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아까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